펼쳐지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혹시 제가 60대 중반의 평론가로서 혹시 우리 후배 평론가들의 가령 평론가로서의 일자리를 내가 만약에 뺏어가는 거라는 거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잖아요.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매불쇼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최욱이가 어떤 식의 저한테 문자를 한번 보냈냐면요. 그냥 솔직히 이건 말씀드릴게요. 작년 추석 때 추석 인사를 막 보내다가 그런데 가끔 선생님이 그만둔다라는 말을 하거나 그만두려고 할 때는 자기가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과장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보냈느냐. 앞으로 옥시가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저는 가끔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약간 시큰둥한 듯한 이런 모습을 사실은 제가 연출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평생 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좀 하나의 지론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결심을 하고 그래서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공부를 좀 해서 소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을 나왔어도 저는 그 기득권을 활용해서 나쁜 짓 하고 나라 팔아먹는 짓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제 계획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질문 던집니다. 진짜로요. 만약에 내 자리를 내 후배 평론가가 와야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매불쇼 모르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아는 분들한테는 시네마쇼 패널이 남자가 넷이거든요.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둘을 여자 평론가로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 와서 그 거친 입담을 감당해낼 여자 평론가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없어요.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4명 체제로 가는데 저는 그런 바람을 진짜 늘 갖고 있습니다. 여자 둘로 바꾸고 아니면 60대 필요 없으면 좀 더 젊은 아래로 지금 2명의 제 후배들이 40대니까 30대의 전도 유망한 평론가를 데려다가 그 친구들한테 어떤 기회 주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젊으신 분들 너무 나이 드신 노인네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더불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확장시키면서 더불어 살 수 있을까를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적대적으로 보지 말고 미치 할머니가 결국에 나리미야 콜센터 그 친구하고의 어떤 불가능한 우정을 통해서 15분간 그 대화를 나누면서 위안을 받고 삶에도 활력을 느끼고 그 옆에 죽어가는 히로모 삼촌을 보면서 불끈하면서 결국에 내가 더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선택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염치 있어요. 이 미치 할머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류는 기본적으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염치 있는 분들은 오신 것 같은데 염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염치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나이가 좀 이렇게 노인네가 된다는 게 근데 염치 없는 노인네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저는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노인이 됐을 때 진짜 염치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가 협력하는 삶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해 주신 부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우리도 특정 세대를 볼 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잖아요. 인간의 또 잘하는 점 중 하나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쉽게 세상을 잘라내고 크롭해서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젊으신 세대 분들을 특정 용어로 부르고
노인분들이 특정 용어를 부르면서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본성 중에 하나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뭐 제국주의에서 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침략을 했었을 때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썼었던 게 민족들을 두 개로 분열시킨 다음에 한쪽만 잘해주고 한쪽을 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인간을 우리 다 같이 사는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기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세대는 어느 세대를 미워하고 어느 성은 어느 성을 미워한다. 그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서 사실 보면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과 반목을 한다. 남성과 여성이 반목한다라는 거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은 뉴스나 그런 곳에서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할 때도 우리도 거리를 두고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했는데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프레임의 결과라는 걸 항상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 프레임이 어떤 거는 조작되기도 하고 강요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과도한, 그러니까 과정치 사회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언론의 그런 프레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그런 프레임의 결과라는 걸 의식을 하시면서 그 프레임과 싸워가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 여기서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좀 아주 그렇지. 적절한 타이밍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사실 거시적인 이야기만 했지 마이크로 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감독님 이야기, 배우님 이야기, 그리고 뭐 제목이라던가 유사한 영화는 무엇이 있는가, 각자의 소감이라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영화 시작 전에 안내 들으셨죠? 여러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라던가 아니면 영화평론 뭐든 좋습니다. 자, 처음으로 혹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 뒤에 너무 훌륭하신 분이 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필 상담실장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간략한 감상은 일단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이주민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 이주 여성을 왜 등장시켰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필리핀 거기를 떠나서 필리핀 여성의 어린 딸과 그 아빠와의 대화에서 또 그 딸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화면도 제가 추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두 분께서는 그 이주 여성을 등장시킨 감독의 의도라든가 이걸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요, 그 일본 영화만은 아니고 일본, 프랑스, 필리핀 삼국 합작 영화입니다. 물론 돈은 일본이 제일 많이 들었겠지만은, 그리고 뭐 감독도 일본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그 삼국 합작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그 영화제가 칸 영화제 가는데 더 유리해지는 거죠. 만약에 프랑스 합작이 아니었으면은 칸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로듀서 배급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불친절한 것은 그 크게 상업 영화와 영화는 크게 상업 영화와 비상업 영화로만 나눈다 그러면 그 가장 큰 차이가 화법의 그 친절성입니다. 상업 영화는 여러분을 보통 중학교 저학년의 지적 수준을 가진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유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는 정도로 영화 보게 하는, 이게 상업 영화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가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주류 영화의 모든 화법입니다.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성업 영화들은 뭐냐면은 그 상대적으로 사유, 성찰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절제를 하고 해서 덜 보여주고 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주류 영화와 비주류 영화의 가장 큰 차이인데, 그래서 주류 영화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영화를 혹시 보시면서 이게 상업 영화나 주류 영화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불친절함은 이 영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치 아프다고 하는 영화들은 전부 불친절한 겁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었던 대한민국의 감독이 고인이 된 김기덕 같은 사람이었고요. 홍상수 감독 영화 볼 때 뭐 설명 난해하진 않아도 설명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안 들잖아요. 그 홍상수 감독은 다 아는데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봉준호는 어떻습니까? 봉준호는 아주 특이한 감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식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대중적 화법으로 푸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세 채널이 있습니다. 흥행 성적, 그 다음에 비평적 평가, 그 다음에 영화제하고 영화상, 이 세 채널이 있는데, 이 세 채널을 다 만족시키는 그 영화 감독 순위를 뽑아보면 제가 볼 때 넘버 1이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고 넘버 2가 봉준호입니다. 세계 영화 역사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스필버그 같은 사람, 칸 영화제 딱 한 번 초대받아갔습니다. 제임스 캐머런,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존 세계 최고의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칸 영화제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봉준호는 칸에서 황금조등 받고, 아카이브에서 받고, 천만 영화 한국 2편, 미키 세븐틴에서 상대적으로 실패했죠. 그러니까 뭐냐, 잘 보세요. 미키 세븐틴은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생각보다 불친절 영화예요. 그래서 보기가 편치가 않고, 왜 이렇게 영화가 재미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기생충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혹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너무 골치 아파서 못 보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죠? 굉장히 친절한 영화예요. 그러면서도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말하고 메시지를 던져서 큰 성공을 거둔 감독, 그게 봉준호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뭐냐, 제가 이 영화를 가장 칭찬하는 게 필리핀 마리아 캐릭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 필리핀 하면 뭐예요? 온갖 뭐 치안 불안, 가서 막 사람 죽고, 진짜 항상 필리핀 하면 안 좋은 얘기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감독들도요, 필리핀의 치부만 드러내요. 불리한테 멘도사도 그렇고 라브디아즈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 일본의 감독인 이 감독은 이 마리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필리핀의 다른 면, 밝은 면, 얼마나 건강해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양심적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나중에 돈 이제 나와서 그거를 눈치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도둑질이나 타락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리아 캐릭터를 통해서 필리핀을 다시 보게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고, 여러분 우리 필리핀 가정부는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간 앤소니 첸이라는 싱가포르 최고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얼마 전에 브레이킹 아이스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그 감독이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일로일로입니다. 일로일로에서 필리핀에서 온 가정부와 진짜 말썽장이 싱가포르 소년이 10대 소년과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와우, 이거는 필리핀이 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영화를 널리 알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고요. 이거는 필리핀의 현실이기도 하면서
그 필리핀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 이주민 업무를 하시는 분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자 거기 보완 코멘트 좀 하시죠. 네. 조 위원장께서. 예. 마이크 그러면은 예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뭐 당연히 지금 일본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노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막상 가보시면 곳곳에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현실을 하나 보여준 게 있고요.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내부를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해서 마리아가 일본의 만약에 하나코라는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플랜 75라는 그런 국가적인 이런 제도가 있고 강압적인 제도가 있고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순종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역사와 도덕관이 다른 외국인의 눈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상하다는 거를 마치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 같은 일본 국민들끼리 나와서 한다면은 그거는 보시는 일본 국민들조차 이상하다고 못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역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국민이라는 표현입니다. 2차 대전 때 만약에 조선인을 도와준다던가 그리고 전쟁 물자를 공출하는 데 도와주지 않는다던가 군인으로 자원하지 않는다던가 하면은 국가에서 그 주변 공동체에서 넌 국민이 아니다. 비국민이다라고 하면서 집단 린치를 가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죠. 여기서 국민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황국신민의 약자죠. 네. 천황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비국민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여기서도 영화 속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제도는 노골적으로 화내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주 은근하게 화내 보이죠. 텔레비 광고를 끈다던가 아니면 멀리서 어느 벽 뒤에 숨어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요. 이걸 드러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탄과 공격이 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그 마리아라는 필터, 마리아라는 거울, 돋보기를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걸로 혹시 답변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만약에요 그 마리아가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저기 그 일본 그 청년이었다면은 거기서 그가 처한 어떤 그런 공공한 상황에서 서로 뭔가 걷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여기서 그 필리핀 와서 같이 와서 일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한 푼 한 푼 걷어서 그 치료비에 거두는 이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저 필리핀 캐릭터를 묘사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일로 이런 거 빼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무심코 필리핀 가서 사람 죽이고 말해요. 이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무심코 그런 차별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그런 나라라는 게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하야카 치에라는 감독은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앤서니 챈 감독도 그렇고 여러분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로마에서는 같은 적이에요. 같은 남미. 예? 그런데 이 영화는 일본과 필리핀 다른데도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덕목은 그 사실은 마리아 캐릭터의 묘사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배우 이름이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마이수치에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히로무 나오고 그 다음이 스테파니 아리안에서 세 번째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엔딩 크레딧에서.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나무위키 이런 데 보면요. 스테파니 아리안을 네 번째에 위치시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국의 이 사람들은 그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엔딩 크레딧에요. 3명의 주연이 나오는데 스테파니 아리안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 조연으로 이름이 공동으로 나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여태까지 볼 때는 그 세 사람이 주연으로 이름이 배치된 거를 보지 못하거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이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영화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불을 켜고 그랬지만 원래 영화는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같이 어두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부족해 그랬다는 걸 양해를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리아와 필리핀에 대한 묘사에서 이 영화는 저 기념비적인 영화로 평가받고 계속 그 측면으로 제가 앞으로 필리핀 쪽에 뭘 하게 되면 그쪽에다 컨택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필리핀하고 뭘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굉장히 필리핀 사회에 널리 알려서 잘 봐라. 필리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나 본 적이 없다. 이 영화를 니네가 살려야 된다. 다시. 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네, 이런 게 지속 가능성이고 확장성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물론 장소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네. 장소를 원하시죠. 그래서 곧 다음 상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모든 게 끝내야 되죠. 저 이상적으로는 선물이 4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바로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별다 처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모자 쓰신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화를 전달드립니다. 잘 봤는 아니 그냥 해도 돼요. 네네. 영화 잘 봤는데요. 저는 이게 플랜 75를 보면서 유가족이 안 보이고 있다는 부분과 우리 사회에 한국어를 이렇게 봤을 때 연면치료제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그런 외식이 이렇게 왔다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거가 이분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고려장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의 현대에서도 일본은 아직 이런 프레임 75를 하는 거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연명치료제처럼 건강에 대한 거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묘사를 하는 건지를 조금 뭐랄까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한 건지 아니면은 일본 사회의 그런 초무료화 사회를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건지 이걸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진행에 지장을 많이 줬는데 그 간단하게 답하면 이 영화는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나름의, 그리고 이거는 근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미래고 미래의 설정이고 SF 영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SF적인 미래의 설정이고 처음에 그 사건이 제시되니까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감독이 그냥 극적으로 한번 설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 사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2016년에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에 참사가 있었죠. 거기 직원분이 거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19명을 살해하고 27명을 상해를 끼쳤죠. 일본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근처에 약한 분들, 장애인분들, 노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혐오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점차 세대 간 그런 반목이라던가 몰이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공격은 언제나 있어 왔었죠. 네. 그 이 영화는 바로 그 혐오에 대한 그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혐오내지는 이해, 애정, 그렇죠?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해일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젊은층 3명이 출연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과 같지 않은 교류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아마 그 시도한 영화로 우리가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우선 약속한 타이밍부터 4시인데요. 이 타이밍에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전찬희 위원장님께서 그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와주셨는데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아쉽지만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 인사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네,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청주에
사실은요, 청주대에는 이르지 마세요. 청주대 강의하면서 그때 굉장히 청주에 실망을 했었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오늘 와갖고 제가 청주에 재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다른 집이 가서 이렇게 혼자서 막 혼자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말수를 아끼는데 오늘 업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오늘 지금 주제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찬우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자, 행사는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은 저희 로비로 나가면은 네, 전찬희 위원장님과 여러분들 기념사진 촬영하셔야죠. 네, 그러면서 아니, 강요하지 마시고. 너 강요하지 말라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 일터로 돌아가셨을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월요일 무더운 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